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자, 이때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중력의 저항을 받습니다. 중력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제가 엔젤 투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기업이 성장하는데 투자를 받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엔젤 투자를 하기 전에는 되게 그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왜 기업은 투자를 받는 것일까? 그 투자금을 받아서 혹시 다른 데 쓰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왜 투자를 받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사실 투자만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어떻습니까? 번 돈에서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은 저축하죠.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 당연히 지출보다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외부에서 대출받거나 빌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의 방식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제가 제조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을 판매를 해서 만약에 매출이 난다 그러면 먼저 생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의 어떤 업체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100억 원어치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억 원어치의 물량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십억, 한 2, 3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만 자금이 2, 30억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100억의 매출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2, 30억의 자금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 100억짜리 계약을 갖고 있는데요. 2, 30억 원의 자금을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투자자들은 그 계약을 의심합니다. 그 100억의 계약이 진짜 진성 계약인지, 그리고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납품을 해서 정상적으로 매출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2, 30억의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100억의 매출을 낼 수 있는데 2, 30억의 자금이 없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납품을 2, 30억을 예를 들어서 조달을 해서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매출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자금이 결제돼서 돈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30억을 조달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지 다음 또 제품을 생산해서 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 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금하고 매출 계획이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플랫폼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원 모집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회원 모집을 할 때는 마케팅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케팅비를 쏟아서 회원을 모집을 해요. 그럼 회원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돈을 받게 되면 회원들이 다 탈퇴를 할 거 아닙니까? 이탈하거나 회원가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기는 하죠. 회원이 한 달에 몇만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회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 돈은 못 버는 겁니다. 회사는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회원도 많이 모집이 되고 직원 수도 늘고 사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더 성장시켜서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 수를 가지고 여러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또는 엔젤 투자자를 만나서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이렇게 회원이 모집되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배달대행 같은 플랫폼들입니다. 자, 배달의 민족을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많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사용자들은 플랫폼 하나에서 대부분 주문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이렇게 앱을 깔아서 사용해 보다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여러 군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냥 한 군데서 쓰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시장을 독점하는 한 업체가 다 먹게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이 회원이 모집되고 매출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를 해서 경쟁자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투자의 규모가 뭐 10억, 20억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자금을 받아서 마케팅비로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죠. TV에서 광고를 하고 뭐 연예인들 쓰고 광고를 해서 많은 그 회원들의 인식 속에 우리 회사가 각인이 되고 우리 회사 앱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그때는. 그런 전쟁에서 배달의 민족이 이긴 거죠. 와우.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회원들을 다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배달의 민족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처음에는 몇십억 투자했다가 나중에 몇백억, 몇천억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거대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를 점유율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 배달 대행 플랫폼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엔젤 투자를 그런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에 했던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실제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본엔젤스라는 투자사는 배달의 민족 사업 초기 창업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기업에 3억을 투자해서 8년 후에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M&A 되면서 1000배의 수익을 내는 그런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이라는 것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자, 이때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중력의 저항을 받습니다. 중력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연료를 쓰지 않고도 하늘을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한 비행을 하게 되죠. 조종사들이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겁니다. 이 성장하는 이 과정, 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투자, 연료, 자금 이런 것들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때가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젤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있다면,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는 시점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사업이 정말 성장을 했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경영자가 이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괜찮다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결실을 빨리 가져달라. 자,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엔젤 투자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고 이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마케팅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도 붙여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성장하는 기업이 투자를 계속 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는 정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 결과가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국가가 발전되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주식 투자처럼 투자를 하고 탐욕스럽게 수익만 가져간다고 하면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 번 만큼 상대방에서는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엔젤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엔젤 투자는 이 기업이 성공을 하면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엔젤 투자는 엔젤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젤 투자 정말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엔젤 투자를 잘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